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계란과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계란까까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반갑게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다시 잡혀 들어왔네요? 아까 보니까 그 비상계단에 숨어 계시더라고요. 네. 그쪽으로 도망간 게 아니었는데 잡혔네요. 네, 비상계단은 뭐 오르락내리락 좀 힘들었지만 네, 결국 다시 검거했습니다. 자,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무에 다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제 또 초반에 그 처음 하던 느낌이 또 다시 살짝 올라오는 듯한. 자, 그러면 오랜만에 또 계란과자님의 이야기인데 오늘도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뭐 저야 뭐 거의 그쵸? 그쪽이 전문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계란과자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빗속의 여인. 요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귀신하고 맞닥뜨려서 막 시달렸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오, 예. 제 친구의 동생이 겪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겪은 것 때문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하게 된 얘기인데, 대학교 시절 때 다른 과 친구가 있었는데 교류를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고 대학 시절에도 그냥 그때 우연히 교양 수업을 같이 듣다 친해진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업 끝나고 나면은 간혹가다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가끔 시간대가 비어가지고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냥 같이 PC방 가서 게임이나 조금 하고 그 정도의 친구였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한동안 뭐 연락이라든지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는 저랑 같은 과 친구다 보니까 저랑 원래 연락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길을 그 다른 과 친구 이름을 똘비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원래 제가 알고 있는 같은 과 친구는 돌돌이라고 할게요. 돌돌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똘비 기억나냐? 해가지고 기억나지? 왜? 그랬더니 돌돌이가 하는 얘기가 오랜만에 셋이서 모여서 술이나 한번 먹자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돌이라는 친구는 저랑 그래도 간간히 교류를 하던 상황이었으니까 똘비라는 친구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졸업하고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반가우니까 잘됐다,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해서 같이 가가지고 셋이서 모여가지고 술을 진탕 먹게 됐어요. 술을 막 먹으면서 그때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먹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술을 먹었어요. 네. 1차, 2차, 3차 옮겨가면서. 그러다 보니 알딸딸하게 취기도 올라오고서 막 이런 얘기를 한 찰나였는데, 그때가 마침 그 여름이었거든요. 장마철 시작되는 시점.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던 찰나에 그 돌돌이라는 친구는 제가 귀신을 보는 걸 알고 있는 친구예요. 매단되는 친구인데, 셋이서 모여서 막 술을 먹다가 취기 섞여가지고 뭐 날씨도 그렇고 하니까 뭐 저는 얘기를 안 꺼냈는데 자연스럽게 돌돌이 친구와 이야기를 스타트를 끊으면서 무슨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저야 뭐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돌돌이 친구는 어디서 뭐 들은 얘기를 갖고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러냐고 들으면서 이거는 그냥 뭐 돌아다니는 도시계담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듣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얘기를 가만히 듣던 똘비가 갑자기 막 소주로 막 원샷을 때리더니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 거예요. 다 쉽게 온라인 사니까 뭘 그런 걸 걱정하냐고, 그냥 무슨 얘기 하는 거 아니냐고 막 얘기하라고 돌돌이가 막 띄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똘비가 그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보고 그런 거는 아닌데 내 동생이 지금 자취를 하는 상황인데 얘가 잠을 못 잔다. 그래서 잠 못 자는 거랑 뭔 상관이야 그랬더니 해주는 얘기가, 얘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평상시 때는 괜찮대요. 근데 비만 오면은 낮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낮밤 상관없이 비만 오면은 잠을 못 잔대요. 그게 근데 처음에는 몰랐대요. 처음엔 자기도 몰랐는데 자취를 하고 있더라도 뭐 중간중간 본가에 오든지 아니면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집에 가가지고 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잘 자다가도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그 똘비 친구네는 집이 본가가 시골 쪽이에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 짓는 친구다 보니까 시골집들은 비 오면은 밖에서 비 내릴 때 빗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빗소리가 들릴 때마다 동생이 진짜 경기를 일으키면서 일한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하라고 해도 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고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보니까 그 언제부터 그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똘비가 하는 얘기가, 나도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자취에 나가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그 전에 집에 있을 땐 그런 거 없었다. 돌돌이랑 막 들으면서 어떻게 된 거냐, 뭐 자취는 언제 나가냐 이런 정보를 막 계속 물어봤죠. 그러던 찰나에 저는 그냥 얘기 듣고 뭐 때문에 그냥 자취방이 언제가 있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똘비란 친구는 제가 귀신 보는 걸 모르던 친구였는데 취한 상태에서 돌돌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얘 데리고 한번 가봐.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얘 그런 거 보잖아 라고 거기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얘기가 훅 나와버리니까 저는 쉽게 골랐다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옆구리 툭 치면서 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말랬잖아 했는데 돌돌이는 이미 취해 있는 상태라 뭐 그거 듣는다고 뭐 문제 있냐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동생이 뭐 문제가 있다는데 그런 거 좀 확인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투닥투닥 얘기하는 걸 들어보더니 처음에는 돌돌이가 그냥 술 먹고 장난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했다가 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더니 예? 잠깐만 이건 진짜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똘비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너 보는 거 맞냐? 그 상황에서는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뭐 무당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좀 그런 게 좀 잘 보이는 편이다. 보이는 것도 좀 보이고 들리는 것도 들리고 한데 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쫓아내고 막 이러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얘기했는데 똘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진짜 내가 부탁인데 한 번만 확인해 줄 수 없겠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네 동생은 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똘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자취 나가고 나서부터 얘가 맛이 간 것 같은데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얘가 하도 겁을 먹으니까 내가 자취방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잠도 자보고 거기서 출퇴근도 해봤는데 그래도 얘가 똑같다. 심지어 내가 자취방에 있을 때도 얘가 빗소리 들리니까 기겁을 하면서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방 가는 건 되고 일단은 내가 네 동생을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술자리는 종료가 되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똘비한테 연락이 왔어요. 똘비가 혹시 시간 되냐고 물어보면서 저는 그때 술김에 얘기했던 거니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가물가물해서 저도 잊어먹고 있던 거예요. 돌돌이는 그때 좀 많이 취했어가지고 돌돌이는 아예 기억도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러던 찰나였는데 똘비가 저랑 돌돌이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야, 우리 그때 술 먹을 때 했던 얘기 그거 시간 되면 확인을 같이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돌돌이도 그렇고 뭐였더라 하는데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살짝 날라고 하는데 돌돌이가 야, 뭔 얘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거기서 야, 아무리 술 먹고 얘기했어도 그렇지 그거를 까먹을 수 있냐면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동생 기울 때마다 하는 거 하니까 저는 완전히 기억이 났고 돌돌이는 그랬던 것 같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인천 쪽에 있었고 돌돌이 친구는 그때 평택에 있었어요. 그리고 똘비 친구가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수원이 그나마 제일 가깝다 해서 셋이서 수원으로 모이기로 했어요. 그럼 셋이서 먼저 모여가지고 그때도 저녁 때쯤 모였죠. 모여가지고 일단 술을 먹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 동생은 했더니 동생 아직 퇴근을 못했다. 근데 그때가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금요일인데 야근하네? 그랬더니 얘가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야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은 이 동생이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으니까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고 야근을 하면 어찌됐건 야간 수당이랑 회사에서 택시비 같은 게 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택시를 타고 집에 간 게 아니라 그냥 근처 찜질방이나 이런 데서 자버리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서 있는 게 낫다고. 그 정도 상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네. 똘비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라고, 나올 거라고, 오히려 좋아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똘비가 동생을 불렀고 똘비 동생이 저희가 술 먹어 몇 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뒤늦게 도착을 했어요. 뒤늦게 도착을 해서 똘비 동생을 딱 쳐다봤는데 똘비 동생이 상태가 굉장히 잠을 오래 못 잔 사람들 보면은 눈이 움푹 패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쭉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거의 실물로 형상화된 듯한 얼굴이었어요. 눈이 움푹 패이고 피골이 상접한 듯한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 사람 진짜 피곤해 보인다. 이게 딱 보일 정도의 얼굴로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처음 보는 사이니까 인사를 하고 똘비가 동생한테 내 친구들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좀 그러니까 그 똘비 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자리 껴도 괜찮냐고. 얘 동생이면 우리 동생이랑 똑같다고 그냥 먹으라고 하면서 넷이서 거기서 술 먹기 시작했어요. 넷이서 술을 먹으면서 돌돌이랑 똘비는 평안하게 얘기를 하고 똘비 동생은 말없이 안주만 주워 먹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얘기를 꺼내서 물어봐야 되나 하는 찰나였는데 갑자기 그 똘비 동생을 쳐다보는데 뭔가 되게 제 뒷골이 땡기는 쎄한 거예요. 머리를 찌릿하고 스쳐가는 느낌. 제 이야기를 초창기 때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세고 강력한 영가나 그런 기운을 마주하게 되면 제가 머리 쪽으로 찌릿하고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까지도 몰랐고 술집이니까 사람도 많고 했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그 똘비 동생을 계속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이 오는 거죠. 이거 좀 심각한데? 그래가지고 조용히 돌돌이를 툭툭 치면서 한번 얘기 꺼내도 괜찮을까 했더니 돌돌이가 똘비한테 슬슬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때 조용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똘비 동생한테 너 부른 게 사실은 네 비 올 때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친구들을 불렀다. 그랬더니 똘비 동생이 이 인간이 뭔 개소리를 하는 거지? 라는 표정으로 똘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 친구가 그런 걸 좀 보는 애라서 진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알아보려고 지금 일부러 자리 만든 거다.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니 나한테도 제대로 얘기 안 했잖아. 얘한테는 얘기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얘가 그런 거 확인해 줄 거라고. 그러면서 했는데 똘비 동생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진짜예요? 라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믿을 수 있으면 믿고 못 믿겠으면 어쩔 수 없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상태 굉장히 안 좋다. 내가 지금 받은 느낌이 심상치가 않다. 뭔 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똘비 동생이 얘기를 한 게 그 회사를 가면서 처음에 회사 근처에 있는 자취방을 얻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쌌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먼데 구했었는데 먼 데서 구해서 다니다 보니까 똘비 동생이 다니는 회사가 야근도 작기도 하고 일도 좀 많은 편이라 출퇴근이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회사 근처를 뒤지고 뒤져서 회사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자취방을 하나를 겨우겨우 구하게 됐대요. 근데 그 자취방이 그 빌라 같은 원룸식으로 된 그런 건물인데 빌라처럼 돼 있는 그런 건물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건물에 1층에 공실이 하나 났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물어봤는데 건물 자체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시설도 깨끗하고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는데 주변 시세보다 그렇게 엄청 비싸지가 않고 시설이랑 이런 거를 대조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층에 그 빌라 같은 경우는 밑에가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1층에는 딱 집이 한 집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그 한 집 거기가 빈 상태였는데 그 1층 그 집 말고 위에 층에도 빈 방이 있었는데 그 위에 층 같은 경우는 빈 방들이 좀 비쌌대요. 그래가지고 1층이 왜 싸냐라고 했더니 그쪽을 관리하는 부동산 쪽에 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 게 여기가 아시겠지만 원룸 투룸 이런 게 모여있기도 하고 여기가 1층에 그 차 대는 데 옆쪽이라 솔직히 밤에 좀 많이 시끄럽다. 술 드시고 오신 분들도 막 지나가고 하니까 1층이라서 좀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여름에 벌레 같은 것도 막 있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딴 데보다 좀 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똘비 동생 같은 경우는 나야 뭐 어차피 야근도 하고 집 와서 뻗어서 자기 바쁜데 주말이야 뭐 주말이니까 상관없고 그냥 상관없겠다 생각을 했대요. 똘비 동생이 원체 성격 자체가 좀 무던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해서 그거 소리 나면 그냥 귀마개 끼고 자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한동안은 되게 좋았대요. 집도 깨끗하고 시설도 괜찮고 거기다 그 집 자체가 완전 풀옵션은 아니긴 한데 있을 건 다 있는 집이었대요. 기본적으로 인덕션이나 뭐 이런 거 에어컨 이런 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집이어가지고 자기가 냉장고랑 TV 이런 거 정도만 따로 들여놔가지고 살면 될 정도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친구들끼리 거기서 술도 먹고 되게 재밌게 자취 생활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가 그 자취방 들어가고 처음으로 비가 오는 날이었대요. 똘비 동생이 비 오는 날 그때가 주말이었대요. 방에 혼자 있었대요. 방에 혼자서 TV를 쫙 보고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이라 밖에 빗소리가 쫙 들리고 똘비 동생이 원래는 빗소리를 되게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놓고 비 안 들지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놓고 커튼을 쳐놓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TV 소리를 조그맣게 해놓고 그러면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렇게 TV를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지? 했는데 빗소리만 들려요.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TV 소리를 무음으로 했던 걸 다시 켜고 보는데 똑똑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거 뭔 상황이지? 해서 소리 나는 쪽을 불러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뭔가 싶어서 소리를 일부러 안 켜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 상황에 갑자기 똑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싶어서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창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대요. 그래서 창문 쪽으로 가서 커튼을 딱 걷어보니까 밖에 비가 엄청 오는데 사람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창문이 불투명 창문이니까 네. 불투명 창문 걷으면 투명 창문 나고 이런 구조여가지고 그래서 불투명 창문을 딱 열었는데 바깥에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비를 다 맞아가지고 흠뻑 젖은 여자분이 창문을 이렇게 두들기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엄청 놀랬대요. 깜짝이야 했더니 그 여자분이 그러더래요. 저기 죄송한데 우산 좀 빌려주실 수 있겠냐. 진짜 죄송하다. 지금 제가 우산이 없어가지고 비로 오고 맞고 있다. 우산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똘비 동생이 너무 안 돼 보이더래요. 빨간 원피스를 입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것도 완전 다 젖어가지고 몸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분이 머리도 막 다 젖어가지고 그렇게 있어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러시냐 하면서 똘비 동생이 얘기를 했대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시라 한 다음에 우산을 들고 들으려고 했대요. 근데 창문 그쪽에 있는데 똘비 동생이 또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또 비 먹고 여자 있는 게 좀 그러니까 창문으로 다시 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수건 드릴 테니까 물기라도 닦고 빌려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비 맞고 계시던 여자분이 진짜 들어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괜찮다고 진짜 들어오셔라고. 들어오셔가지고 수건으로 좀 물기도 좀 닦고 하시라고. 그러면은 가서 문 두드릴 테니까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 동생이 오세요 해가지고 창문을 다시 닫고 커튼을 치고 수건이랑 막 이것저것 바리바리 준비를 했대요. 네. 수건이랑 그 옷이 너무 젖어 있으니까 그래도 옷이라도 한번 대충 짜가지고 배강 드라이어라도 말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막 드라이어도 준비해놓고 체형이 그래도 막 자기랑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니까 자기 옷이랑 이런 거 막 준비해가지고 문 두드리면 하려고 대기를 했대요. 그래서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나더래요. 뭐지? 그냥 가셨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오셨구나 해가지고 가서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대요. 근데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고 현관에 그 빗물 자국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 다음에 주변을 봤는데 그 사람 왔다 갔으니까 센서등은 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센서등을 확인을 했대요. 센서등 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셨나 쭉 봤는데 복도에 물 떨어진 흔적들만 보이고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무래도 좀 남의 집 들어오기가 좀 그러셨나 보다 해가지고 들어오시기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앞에 우산만 둘게요 한 다음에 그러고 문을 닫았대요. 밖에 우산을 놔두고. 그러고 나서 안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잠을 잤대요. 그날은 조용히 넘어갔대요. 그러고 나서 그때가 또 장마철이었나 봐요. 하루 지나고 나서 그 이튿날도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똑똑 소리가 들리더래요. 똑똑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밖에 창문 쪽에서 또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딱 가서 창문을 제끼고 열었는데 그때 그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분이 또 비 다 젖어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우산 좀 빌려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네 해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우산 빌려드린 건 어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죄송한데 우산 좀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하고 어차피 지난번에도 안 들어오셨으니까 이번에도 안 들어오시겠거니 하고 현관으로 나가서 그냥 문을 열고 우산을 두고 문을 닫았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잠을 잤대요. 그때까지는 몰랐대요. 그게 비 올 때마다 반복될 줄은. 비만 오면 창문을 두들기고 우산을 달라고 하고. 근데 이 똘비 동생이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게 한 두세 번 반복이 되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의심을 하고 창문 두드리는 소리 들릴 때 그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창문을 연다든지 문을 열고 밖에 우산을 둔다든지. 근데 이 똘비 동생은 밖에다가 우산을 두는 행위를 복히 10번을 더 넘게 한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빨간 원피스 입은 여자가 오고 우산을 달라고 하고 자기는 문을 열고 우산을 밖에다 놓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눈치를 전혀 못 챘대요.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거기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관리를 해주시는 분 중에 그 건물 관리를 해주시는 분하고 건물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있대요. 어느 날 퇴근을 하면서 건물 청소를 하는 분을 마주쳤는데 건물 청소를 하는 분이 똘비 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아가씨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똘비 동생 황당하잖아요. 네 했더니 그 청소하시는 분이 한 얘기가 내 비만 오면은 혼자 맨몸으로 나가가지고 비 다 맞고 완전 흠뻑 젖어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다가 바깥에다 우산 던져놓고 그리고 문 닫아버리냐고.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비 올 때마다 그러냐고. 네? 그랬더니 본인 자기가 그런 거 몰라요? 하고 아주머니가 당황하면서 오히려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 동생 황당하잖아요. 자기 청년 얘기니까 제가 비 온 날 뭘 나가요? 그랬더니 요 앞전에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싶은 마음도 크시고 소위 말하는 오지랖이 좀 넓으신 분이었는데 똘비 동생을 데리고 거기 관리실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그 CCTV 같은 본이 있었나 봐요. 일로 와보라고 한 다음에 막 전화를 하시더래요. 전화를 하시니까 그 관리하시는 쪽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시간을 돌려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얘기하신 시간대로 돌리니까 CCTV가 거기에 찍혀있는 거예요. 보니까 1층은 어차피 집이 한 집이니까 현관 쪽에서 다 보이잖아요. CCTV로. 그 CCTV를 보니까 똘비 동생이 문을 열고 나와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대로 밖을 나가더래요. 그리고 CCTV상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비에 흠뻑 젖은 상태로 터덜터덜 복도로 들어오더니 문을 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러고 나서 문만 열리더니 우산 하나가 밖으로 툭 던져지고 문이 딱 닫히더래요. 네. 그 CCTV를 한 10몇 개를 봤대요. 그러니까 똘비 동생은 그거 보니까 공포에 질린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자기가 매번 그 밖에서 창문을 두드려서 우산을 달라는 여자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우산 달라는 여자가 집 앞까지 와서 우산을 가져갔다고 생각했던 게 바닥에 물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기가 자기가 나갔다 오면서 남긴 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흘려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부터는 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무서워서 덜덜덜 떤 거예요. 이불도 뒤집어 쓰고 막 창문도 아예 열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 더 그런 걸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똘비 동생이 완전 그 비에 대해서 공포증이 생기면서 맛이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쭉 다 듣고 나니까 똘비 동생이 쾌한 상태에서 밤에만 그런 줄 알았다고 자기가. 근데 CCTV 영상 보니까 낮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그 청소하시는 분이 아주머니가 발견하신 것도 낮이었다고. 왜냐면 밤에는 그분도 퇴근하시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에 그런 걸 보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아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혹시 진짜 괜찮다 그러면은 지금 비 오는데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냐. 어차피 혼자 가는 거 아니고 우리도 같이 가니까 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기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똘비한테 얘기를 해서 돌돌이랑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냐. 똘비는 어차피 자기 동생 일이니까 오케이를 했고 돌돌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너도 같이 갈 거냐. 그랬더니 돌돌이는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어차피 뭐 내가 얘기해가지고 나오니까 나도 가겠다 해서 넷이서 그냥 가면은 무서울 것 같으니 술을 사가지고 가자 해서 추가로 술을 사가지고 자취방으로 갔어요.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죠. 비 오는데. 그리고 방에 딱 들어갔어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평범해요. 평범한데 다른 친구들은 야 잘해놓고 산다?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저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집 안이 되게 습한 거예요. 집안이 되게 습하고 아무리 1층이라지만 창가 쪽이나 이런 데 곰팡이도 좀 펴있고 그리고 집 자체가 되게 무겁게 가라앉은 느낌? 그래가지고 이거 집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일단은 앉아가지고 거기서 술을 까먹고 있는데 밖에서는 빗소리가 미친듯이 들리고 그러던 찰나에 갑자기 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똑똑 소리를 저랑 똘비 동생만 들었어요. 똘비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똘비랑 돌돌이는 아니 우리 못 들었다고. 뭔 소리가 들리냐고 밖에 빗소리밖에 안 들린다. 그러더니 똘비 동생이 거기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는 거예요. 예. 공포에 질리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상황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죠. 너네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술 먹어라. 저는 술 먹는 신경을 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똑똑 소리가 들려요. 똑똑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이불에 있던 숨어있던 똘비 동생이 이불을 탁 걷어차고 일어나요. 그러더니 천천히 터덜터덜 현관으로 나가요. 현관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술 먹고 있다가 제가 어디가 하고 어벙벙하게 쳐다봤죠. 근데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현관 쪽으로 나가는 길목에 화장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방금까지 무서워하고 있던 애가 갑자기 화장실 가는 건 이상하니까 제가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한테 얘기를 했어요. 대기하라고. 그러다가 그 순간 이제 똘비 동생이 화장실 문이 아니라 현관문을 잡는 거예요. 돌돌이랑 똘비한테 얘기했어요. 같이 잡으라고. 그 잡으라고 하는 순간 제가 똘비 동생네 자취방이 창문 커튼 쳐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1층이긴 한데 앞에가 베란다식으로 돼 있는 그 창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창문이 아니고 샷이라고 하죠. 큰 거.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커튼을 확 열어줬겠더니 바깥에 빨간 원피스 입은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똘비 동생을 계속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똘비 동생은 계속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현관문을 잡으려고 계속 나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똘비랑 돌돌이랑 둘이서 막 끌어당길 중이었고 저는 둘한테 가만히 잡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커튼 제낀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주기고 그 젖은 여자를 봤어요. 젖은 여자를 봤는데 젖은 여자가 저를 쓱 쳐다보더니 갑자기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 동생을 보고 미친듯이 웃다가 저랑 눈이 맞추니까 저를 미친듯이 때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넌 뭔데? 넌 뭔데? 그러더니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사라지는데 보니까 그 비 오는 쪽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방 안으로 들어오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순간 똘비 동생이 문을 잡던 걸 멈추고 그대로 자기 혼자 돌아오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서 발을 닦아요. 그러고 몸단장을 하더니 자기 침대로 가서 누워서 이불을 덮고 그대로 자요. 그 누구도 말을 걸거나 하진 않았고 손을 낸 것도 아닌데 지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확인한 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오늘은 된 것 같고 정리하고 똘비 너는 여기서 자고 돌돌이랑 나는 간다. 이러고 둘이 빠져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차후에 제가 따로 건물주 무당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 집을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건물주 무당분이 원래 저한테 복채를 좀 받아야겠다 농담으로 하셨는데 따로 그런 건 안 받으시고 봐주셨거든요. 그러고 봐주시고 나서 하신 얘기가 얘는 방 빼야 되겠다고. 그 방 자체가 수기가 되게 꽉 찬 방이래요. 아, 네. 그리고 거기가 소위 말하는 물귀신 같은 애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네. 거기 있는 그 빨간 원피스 그 여자는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서 계속 사람 한 명을 찍어가지고 계속 홀리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데리고 노는 애 같다.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 친구 그 동생 같은 경우는 얘가 물 많은 데 있으면 상극이다. 물 많은 데 있으면 얘는 100% 물귀신한테 홀린다. 네. 그 방 빼고 딴 데로 가라 해라. 그래가지고 똘비 동생은 방을 뺐고 방 빼면서 그 건물주 무당분이 서비스를 똘비 동생을 좀 손을 봐주셨고 그러면서 건물주 무당분이 하신 얘기는 그 집은 완전히 해결 못한다고. 아. 그 집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은 굉장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거라고. 네. 그냥 그저 네 친구 동생이 걔가 물하고 상극이네라서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라고. 그러고 나서 하신 얘기가 너 근데 그때 빨간 원피스라고 했었지? 그래가지고 예 맞아요 그랬더니 건물주 무당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원피스 빨간색 아니고 피다. 예? 그랬더니 그거 피라고. 걔 너 때려봤댔지? 예. 너 걔가 아무래도 노린 것 같다? 너 나한테 한번 와봐라? 그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그쪽 동네를 돌다가 저야 뭐 맨날 점검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건물은 아니고 그 건물 옆 건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하필 점검한 날이 또 비온 날이었거든요. 예. 그 여자를 마주치고 건물주 무당분의 얘기대로 저는 그 여자를 마주치자마자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야, 그래서 별일은 없었어요. 다행. 아니, 확실히 이 물에 관련된 그 귀신들은 진짜 좀 무섭긴 해요, 확실히. 네, 건물주 무당분 하신 얘기가 건물주 무당분도 얘가 어디서 온 애인지도 모르겠대요. 설명하시기로는 진짜 막 악랄하고 막 세고 해서 거기 짱 박혀가지고 사람을 홀려서 그냥 아예 보내버리겠다 이런 애면은 건물주 무당분을 보고도 도망을 안 가고 그냥 거기서 건물주 무당분하고 거의 맞짱을 뜰 기세로 올 텐데 네. 얘는 건물주 무당분이 가시니까 튀었대요. 아, 오. 그러니까 직급에 맞는 애들만 홀려가지고 장난치고 이런 애 같다. 네네. 그래서 건물주 무당분 하신 얘기가 안 맞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냥 당하는 거고 괜찮은 사람이 들어가면은 괜찮은 건데 그래서 그 집이 집값이 좀 쌌던 게 아마 연속으로 안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제대로 못 채우고 나오니까 집값이 쌌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치, 안 맞춰지니까. 네. 그런 역시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세보다 싼 집은 없다. 멀쩡한 데 싸면 의심해라. 예. 그렇죠. 예, 시세보다 예, 멀쩡한 데 싼 싸면 곳은 의심해라. 없고, 멀쩡하고 그렇죠. 진짜 뭐 안에도 그냥 깔끔하고 한데도 싸다. 그거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죠? 예. 멀쩡한 데 싸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맞죠. 네, 아이고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또 전문직이잖아요. 귀신 이야기의 전문직 계란과자님 이야기를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아이 키우시는데 많이 힘들죠? 아이고 정신없죠. 돌잔치도 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네, 맞아. 돌잔치도 또 일이죠. 예, 아무튼 너무너무 또 고생 많으실 텐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탈옥 실패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3시경에 비상계단에서 걸리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비상계단 위로 도망가고 아래로 막 도망가고 이렇게 좀 추격전을 했었는데 그래도 순순히 잡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잡혀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란과자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돌비 계란과자 검색하시면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레전드 이야기도 있고 꼭 들어보셔야 되는 참여자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